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뭔가요? 네, 미주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지난 298화에서 미국 전체 주택 경기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택 상황 잠깐 얘기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요구가 급증해서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게다가 자재 공급 같은 건 안 되고 인력은 딸리고 하면서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정말 작년 올해 초도 뭐 셀러스 마켓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네. 막 웃돈 주고 사고 그랬잖아요. 40만 맞아요, 불에 그랬어요. 나온 집 웃돈 주고 사고 거기에 지붕이 뭐 새서 천장에 물이 있어도 바이어들이 그거를 뭐 고쳐달라고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요. 그냥 네. 살게 뭐 돈 더 주고 살게 이 바로 셀러스 마켓, 극심한 셀러스 마켓이 계속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98화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부동산 회사 운영자들한테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두 군데 그분들이 보내오신 내용을 바로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자, 이 랄리입니다.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주택 가격은 아직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랄리는 아직 주택 가격이 거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어스 마켓이다. 이제는 뭐 사는 사람이 유지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택 구입 시 불리한 여건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가 뭐 기둥이 부서지고 그래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네요.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이제 바이어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도 늘고 주택 구매하기도 약간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랄리에 있는 명킴 부동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뭐 전화번호까지 말씀드리죠. 919-412-8112 919-412 요거 간접 광고? 뭐 그냥 제가 자진해서 광고 해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면 뭐 어디 한식집에 가서 소갈비로 이렇게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누구네 비즈니스 있으면 언제든지 간접 광고 하세요. 괜찮아요. 귀엽네. 규제 없어요. 규제 없어. 자, 이제 네, 가끔 샬롯입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네, 샬롯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조사 기록에 따르면 한동안 지속되었던 핫 셀러스 마켓이 이제 조금씩 바이어와 셀러가 이제 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이어가 감히 셀러한테 요것 좀 고쳐줘라, 야 조금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다행이다. 이제 극단적으로 입찰하지는 않습니다. 셀러는 네. 지난 1, 2년과 같은 정말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지는 이제는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셀러들이 가격 자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처분해도 다시 이사할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 않아서 주춤했던 셀러들도 이제는 부동산 등록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아유 이제 내놔서 또 팔고 또 다른 집 살 수가 있으니까 나도 내놓자 이런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홈 빌더들도 업그레이드 옵션과 다양하고 유리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융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공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러한 찬스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주택 구매를 미뤄왔던 분은 이제는 다시 한번 주택 매매를 또 두려워했던 분은 이제 주택 매매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부동산 사장님들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번호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전화번호? 자, 샬롯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롯의 부동산 사장님은 샬롯 지역에 대해서도
덧붙였어요. 샬롯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중에 하나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와 웰스파고, 트루이스트 등 파이낸셜 오피스들이 있는 곳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도시입니다. 뉴욕에 이어 두 번째죠. 샬롯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으며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마이어스 파크 이런 지역이 또 외곽에 산책로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놀이터들도 많고 그래서 녹지도 아주 잘 돼 있는 프리덤 파크도 있고 해서 이런 지역이 또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카타와 강에 위치한 1300에이커 규모의 미국 국립 화이트워터 센터, 국립공원이에요 여기. 패들 보딩, 래프팅, 뭐 30마일 자전거 타기, 트레일 이런 게 다 있대요. 그래서 이런 또 샬롯 지역의 이런 공적인 이런 서비스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해 주셨어요. 커네티컷의 박 사장님이 이 샬롯으로 이주해 올 것에 굉장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셸 한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704-400-7744로 지금 바로 전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상 노스캐롤라이나 중심으로 랄리 지역과 샬롯 지역에 현재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께 직접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미셸 한. 예. 알겠습니다. 커네티컷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땡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고려를 해볼 뭐, 거예요? 일단 뭐 그렇게 물 좋고 사람 온화하고 좋다니까. 예. 하여튼 뭐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의 이 내용이 우리 미주 동포들한테 아주 어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 할게요. 우리 박 사장님도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뉴저지의 심청희님도 기업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 기업체도 네. 우리 자영업들과 다 관련이 있는 기업체죠. 그렇죠? 그쵸. 자영업하고 관련 있습니다. 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뭐 도매업, 소매업 관계, 뭐 물건 서플라이 뭐 이런 관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리세션, 경기 침체 이거 피할 수 없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뭐 대파국이 온다 이런 뭐 유튜브도 막 뻥 쳐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뭐 어떤 뭐 대재앙적인 그런 침체는 아닐 것이다. 대충 연준이나 이런 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침체가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더 저 같은 경우는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뭐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해요. 우리 심청님하고 커네티컷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한 경제 침체가 내년에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뭐 보여지는 지금까지의 현상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늘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역시 비근한 예로 주말 정도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하러 나가보면 식당들 엄청 바빠요. 근데 그 식당들이 업스케일한 그런 그 식당들 뭐 퍼 플레이스에 뭐 한 20불에서 30불짜리 뭐 요 정도 되면 요 정도만 되는데도 굉장히 바빠요. 그런 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경기가 그 다음에 아까 집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캐비넷 같은 거 집 리모델링 하는 그쪽은 지금도 엄청 바빠요. 왜냐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집 리모델링 하는 거 뭐 10만 불 뭐 20만 불 이게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이제 연준이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집 마켓도 결국은 어차피 집을 구매력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요즘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론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은 계속 돌아갈 것이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미국은 소비의 나라 아니에요? 그 소비 현상들을 보면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구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심청희님. 예,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풀었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그렇고, 또, 예를 들면은 저희 이렇게 한국이나 뭐 외국에서 물건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파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데 보통 포리프 컨테이너로 이렇게 물건을 갖고 올 때 옛날에는 뭐 한 4,000불에서 5,000불 했던 게 거의 막 2만 불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그게 9월 말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 봤을 때도 실업률도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회사마다 아니면은 이런 식당이나 그런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일을 할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제가 또 뉴스에서 봤는데 오펙에서 예, 지금 네. 원유 가격이 계속 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생산을 네. 감축하려고 하죠. 한다고 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올해 말까지는 아니래도 내년 초에는 좀 해결이 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바람이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나아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하여튼 그 여러 지역의 경제 타짜들의 이렇게 견해를 같이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저 혼자만 떠드는 것보다. 네. 자, 이 자료는 뭐냐면은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그러니까 뭐 업체 협회, 미국 업체 협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스몰 비즈니스들의 optimistic 인덱스라는 걸 발표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현재 낙관적이냐. 굉장히 낙관적이면 뭐예요?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하고 막 사업도 확장하고 이럴 것이고, 그 낙관 지수가 낮으면은 좀 불안해. 지금은 차라리 본전 챙기고 몸보신하는 게 나아. 뭐 조신하게 있자. 이러면서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잘 안 하고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optimistic 인덱스를 엊그저께 발표했습니다. 2022년 9월의 낙관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 보도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스몰 비즈니스 소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미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 더 심해질 것인가? 두 번째는 일손. 아직도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손이. 예, 두 가지가 화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당신 자영업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뭐를 샀습니까? 몇 분을 고용했습니까? 월급을 얼마를 드립니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집계한 거기 때문에 이건 팩트들입니다. 설문조사나 기분에 따른 게 아니라. 자,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인벤토리를 더 늘릴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계획이 있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물건을 사서 쟁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재고를. 없겠죠.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 물건을 더 안 사놓는 거예요, 점점. 네, 그런 것이 요 보고서에 나와 있고, 응답자의 46%는 일손이 아직도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46%라면 거의 반 아닙니까? 아직도 반 정도의 업체는 계속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건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까 심청희님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사람들이 일하고자 한다면은 일자리 많이 있다는 얘기라 이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되고 일손도 부족한데, 그러면은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응답자의 56%가 지난 6개월간 꽤 많은 양의 자본 투자를 했답니다. 다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요새 다들 몸 사리고 투자 같은 거 안 할 거야. 인플레이션도 엄청 높고 뭐 경기 침체도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다들 그러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사기관에서 어제 발표한 2022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반 이상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반 이상이. 그리고 이 수치는 팬데믹 전만큼 된 거는 알지만 지난 3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자본 투자를 점점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낙관 지수, 옵티미즘 인덱스는 지금 3개월째 계속 상승 중이랍니다. 이거는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다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스몰 비즈니스들은 지금 계속 낙관적으로 보고 이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 보고서에서 발표됐어요. 이제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생산 설비에 기계 장비를 더 사들여요. 그다음에 배달을 좀 잘하기 위해서 뭐 차량을 더 구매한다든가 이런 데에 이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브리워리 베셀 있죠? 그 양조통 이거를 새로 막 한 대형으로 한 6, 7개를 더 설치했대요. 최근에. 왜? 맥주 회사인데 기존의 그 기술에다가 이 통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양조통을 더 집어넣어서 난 알코올릭 음료를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이 와중에. 볼티모어의 한 샌드위치 샵은 지금 점포를 더 열고 있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사례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 어떤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 앞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투자를 더하고 사람을 더 뽑고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시도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서 이게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계 장비를 들여오고 이렇게 설비를 늘려나가고 점포를 늘려나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기계의 힘을 더 빌리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를 자꾸 사고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자꾸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이거를 투자를 하는 거죠. 더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전략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은 이렇게 또 건강하게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탁업소 같은 경우도 세탁업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막 어렵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막 세탁의 물량이 줄고 이럴 때는 뭐 다른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이 소용되고 있는 어떤 패브릭이라든가 어떤 옷감 또 다른 물건들을 세탁하는 어떤 뭐 그런 분야에 도전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제가 예를 그냥 들어본 건데 이런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요 보고서를 보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자신도 아이고 지금 이제 은퇴해야지 내가 무슨 사업을 늘려 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는 아니지 뭔가 하나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한다든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뭐 판매를 한다든가 뭐 좀 더 색다른 상품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이디어 덩어리라고 하는 커네티컷의 박사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 사람들의 이제 일하는 재택근무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옛날에는 셔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회사에 나갈까 말까 하니까 그런 드레스 된 옷들을 별로 안 입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주력하게 되는 게 이제 하우스홀드 아이템, 뭐 이불이라든가 커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죠. 손님한테 그런 거 빨아라 이렇게. 그럼 이제 사람들 그건 어차피 어쩌다 한 번씩 또 빨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강조하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은 그 수선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강조하죠. 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딜레이 됐던 결혼식, 파티 이런 것들이 지금 2022년 들어서 확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여자 드레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양복 같은 샵들이 인벤토리가 물건이 없어요. 서플라이가. 그래가지고 뭐 남자 양복 그 스탠다드한 사이즈들은 완전 솔드아웃이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오히려 차라리 비만인 사이즈들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스탠다드한 사이즈들은 옷이 부족하고 와이셔츠조차도 부족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아까 김 사장님 말씀했지만 스몰 비즈니스들이 인벤토리를 많이 갖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모든 게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니멈만 유지해요. 한때는 저희는 서플라이도 아까 그 우리 심청희 님이 말씀했지만 그 컨테이너 40풋 하나짜리 가져오는데 3,000불, 4,000불이었다면 그게 지금 막 15,000불, 20,000불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불이었던 게 300불이 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들 구매를 못하고 그랬었죠. 근데 하여간에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차별화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더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계에 투자하든 아니면 로케이션에 투자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들어서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이라도 자영업에 뛰어들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상황이나 주변의 가게들을 쭉 보면은 잘 되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 가게든 아니면 뭐 백인들이 운영하든 뭐 누가 동양인이 운영하든 잘 되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불경기에도 잘 될까 고민해 보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영업을 꿈꾸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너무 움츠리실 필요는 없다. 단 그 하고자 하는 업종에 가서 진짜 6개월이고 뭐든 일을 해보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걸 할지 말지가. 근데 겉에서만 쇼 윈도우에 놓여있는 물건만 계속 보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러면 느낌이 안 와요. 절대 결정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그 해당 업종에 가서 6개월이고 일을 다녀보시길 진짜 적극 강추합니다. 네, 이상. 좋은 말씀이네요. 네. 자, 오늘 299화 먹살경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업종,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훨씬 저도 좋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299화 먹살경제 마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체적인 경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